자, 옆에게 읽어. 문제 16번부터 2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읽어. 문제 16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는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다음 부동산 내역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여 6월 30일자에 접해 처리한 후에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춘천지사의 건별 매출에 매출세액을 줘야 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보증금 이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고요. 절사를 하고 소수점 이하 입력 상태 전표를 미결인 경우 승인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세 가지의 문제 수행이 필요로 해요. 자,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에서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원래 이 간주 임대료라는 부분 자체가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그 부가세를 측정하기 위함에서 만든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대 보증금이 나온다 하면은 두 번째는 전표 입력을 합니다. 전표 입력은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지점으로 통해서 이제 건별로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 그 신고서에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은 확실히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입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부가가치세 관리에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서 네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4에서 6월 입니다. 자, 조회 누르고요. 본점이 아니죠. 지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실수를 은근히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점으로 꼭 변경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동충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지상 층은 따로 없고 있네 1층 101호 상호는 누구냐면 상상유통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면적 넣어줍니다. 500 사무실 임대기간 자,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증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보증금 이자는 얼마 나왔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144207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급 가액이 됩니다. 그럼 세액은 거기서 이제 10%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 1442027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마 1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해도 사실 그거는 무시하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넣어주려면은 전표 장부관리에서 전표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전표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6월 말자로 해주면 되고요. 춘천지사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넣어주면 돼요. 이제 해가지고 간주 임대료 넣어주죠. 자, 매출 전표입니다. 자, 구분은 이제 차변에 이제 임대인 부담이면은 세공과금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금액은 세액 넣어주면 돼요. 144207 이렇게. 공급 가액을 넣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액만 넣는 거기 때문에 세액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증빙은 그냥 없어. 이거는 그냥 건별이고 그냥 기타로 그냥 잡아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 144207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대변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밑에 이제 세무 구분 있죠. 세무 구분에 여기에 이제 건별 잡아주면 돼요. 자, 6월 말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주면 다 끝납니다. 자, 기문창까지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건별이 이제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이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춘천지사로 해주면 되고요. 날짜는 4에서 6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타 용수 중에 보시면은 세액을 묻는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442071이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별 매출이 여기에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은 주민기재분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간주임대료를 모두 다 합쳐야지만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는 2024년 8월 말 가구나라 업체에서 기타 감가상각비 자산을 200만원에 매입한 후에 전폐 입력을 완료하였으나 부가세 계정의 고정자산 가표 내역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해당 전표의 고정자산 가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공급 가액 및 세액을 입력한 후에 이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새로 작성하여 조회되는 세액 합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전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전표 입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타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건물 등 감가상각 그 취득명세서에서 반영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표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회계 단위는 이제 춘천지사로 잡아주면 되고요. 날짜는 8월 30일자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기타 감가상각자산 구입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사실 뭐 별로 뭐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은 해요. 증빙도 보면은 8번으로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그러니까 카드로 매출했다고 보면 되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사실 비품으로 사실 이제 비품으로 해도 제대로 넣는 거 맞거든요. 제대로 넣었고 이제 부가세 대급금 해가지고 넣었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네요. 고정자산 가표랑 고정자산 세액이 빠졌네요. 여기 이 부분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정자산 가표는 여기 200만원에 20만원 여기를 안 넣어줘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반영시켜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부가세 대급금 쪽에 여기입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고정자산 가표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뜬 거고, 근데 만약에 안 뜬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수동으로 다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이제 본점에서 춘천지사고요. 날짜는 7에서 9월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안 뜨죠. 그래서 안 뜨기 때문에 뭐 조회 키를 눌러도 사실상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뜨죠. 아까 제가 일반 전표에서 봤을 때 여기를 분명히 고정자산 가표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떠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뜬다 그러면은 수동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뜨죠. 예, 아까 제가 넣었던 부분 여기에서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555만원이 돼요. 그래서 7에서 9월에 이기 예정이고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신고해야 할 서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2기 예정이고요. 본점이 아닌 지사이고요. 자, 봅시다. 자, 불러오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17번 문제랑 뭐 연결돼 있고 막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서식이 아닌 거. 자, 1번. 세무회사 답계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신고에 대해 서식이 나니까 1번 라인하고 11번 라인하고 12번 라인에 있으면은, 됩니다. 영세월 매출명세서는, 특히 5번 라인과 6번 라인에 금액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매익세 불공제 내역은 16번 라인에 금액이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의제매익세 공제 신고서는 14번 라인 중에서 43번 라인에 의제매익세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라인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43번 라인에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숫자가 하나 더 있으면 되는데 5, 6번 라인에서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은 서식 몇 번이냐면은 18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표 명세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이고요. 그래서 과표 명세입니다. 자, 과표 명세를 보려면은 키워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18번 문제랑 똑같이 부가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2기 예정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춘천지사고요. 자, 여기에서 과표 명세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과세 표준을 자 클릭해 줍니다. 매출의 공급 가액을 뜻하는 거고요. 과세 표준에 보면은 과세 표준 명세에 보면은 합계 금액이 있어요. 여기 이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억 5,9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 금액 얼마? 19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0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지계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의 발행 지계표. 신용카드 매입이면은 수치명세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 지계표, 수치명세서 둘 다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들 발행 지계표입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시 춘천지사로 해주면 돼요. 자, 신용카드 하면서 이제 둘 다 이제 세금계산서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그렇죠. 600만 원이 중복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21번부터 25번까지는
원가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RP에게 1급 2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의 상반기 제조원가 보고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제조원가 보고서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자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거의 다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제조원가 보고서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조원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가 보고서, 그러니까 제조원가 보고서입니다. 자, 이쪽을 자 클릭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2월 된 원재료 금액은 3억 4,050만원이다. 자, 날짜가 따로 뭐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상반기라고 되어 있으니 6월 30일로 해주면 돼. 자, 그래서 1번에 해당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냐면은 2월 아니다 기초 원재료죠. 2월 된이라 했으니까 기초를 뜻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억 4,0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반기 원재료 1억 1,200만원을 매입하였다. 원재료는 1억 1,200만원을 매입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고. 3번 노무비가 증가하면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감소한다. 노무비가 올라가면은요, 당연히 전체적인 부분도 다 올라가게 되고요. 노무비가 내려가면은 그 전체적인 부분도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어요. 그래서 노무비가 올라가면은 제조 원가도 올라가는 거고, 노무비가 내려가면은 제조 원가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3번이 틀렸다는 거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제조 경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계정은 복리후생비다. 그렇죠. 복리후생비가 제일 많이 사용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여 원가 보고서를 산출합니다. 2024년 1분기 동안 가장 많은 제조 경비가 발생한 공장은 어디에 있는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프로젝트와 원가 보고서인데,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관리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원가 보고서는 원가 보고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내용을 합치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환경으로 봐요, 위에. 자, 이쪽을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이고요. 날짜는 1분기 동안이니까 1에서 3월달까지입니다.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별이니까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자, 여기 프로젝트별로 자 클릭을 하고요. PJT 분류는 없고, 프로젝트는 어디냐면은 그냥 전체를 해주면 돼요. 왜냐면 전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확인 누르면 되고. 됐어요. 자, 그러면은 1분기 동안 가장 많이 쓴 제조경비의 공장은 어디 있는가?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죠, 제조경비. 여기를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제일 많이 쓴 게 어디냐면은 당연히 서울공장에서 제일 많이 썼네요. 자, 보면은 서울공장, 광주공장, 부산공장, 울산공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되고, 제일 많이 쓴 건 어디? 478만원 서울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의 1월 말 상품과 제품의 총 판매량이 4만 개인 경우 다음 보기를 참고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인가? 단 상품과 제품의 판매 단가는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어렵게 당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원가 명세서 해가지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가 보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1월 달로 되어 있잖아요. 1월 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제품의 총 판매량이 이제 4만 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4만 개의 이제 판매 금액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총 판매 금액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으려면은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더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월 말 거로 이제 봐요. 자, 그러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합치면은 3억 7,600만 원이 돼요. 여기서 4만 개만큼 나눠버려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9,4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당 판매 금액이 9,400원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공원이익을 이렇게 찾으려면은 9,400원에서 6,400원 변동비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000원이니까 6천만 원에서 3,000원만큼 나눠주면 되죠. 그럼 총 몇 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2만 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다시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2만 개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ERP에게 1급 문제 24번입니다. 한국 생산 본점의 2024년도 임차료 지출액이 가장 큰 분기는 언제인가? 자, 여기서 묻는 키워드는 분기가 키워드가 됩니다. 임차료는 비용이죠. 자, 분기죠. 아까 위에 했던 거 똑같아요. 당월, 네, 분기, 반기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는 기간이에요. 기간을 물어보는 거고,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건 아니고 제조원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조원가에 대한 부분이니 제조원가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볼까 하면은 두 개를 합치면 돼요. 기간별 제조원가 명세서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또는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분기입니다. 여기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기간별 제조원가 보고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간별 제조원가 보고서를 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2024년도 거입니다. 그래서 분기로 봐야 되고, 여기서 조회 키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임차료가 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가장 지출이 가장 큰 분기는 몇 개예요? 그렇죠. 3, 4분기가 되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5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에서 1에서 3월 말 결산 시 제조원가 보고서에 계상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차량 운반구가 키워드가 됩니다. 제조원가 보고서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니까 요거는 감가상각, 즉 유형자산이죠. 이거는 고정자산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다면은 고정자산 관리에 클릭을 해서 여기 감가상각비 현황에 클릭합니다. 자, 본점이고요. 경비구분은 500번대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차량 운반구니까 본점 500번대, 기간은 1월부터 3월달까지입니다. 그러면은 500번대 잡는 이유는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단기 감가상각비 금액이 1499756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좀 쉬웠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키워드도 숨은 키워드가 아닌, 그래도 문제도 무난하게 나왔고, 작년보다는 좀 쉽게 나왔는 편입니다. 작년에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또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회계 1급은 하면 합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개 정도 문제가 더 많은 것 뿐이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긴 것 뿐이지 하는 방식은 ERP 회계 2급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 높은 거는 사실 이론 쪽이죠. 이론 쪽이 난이도 높은 거는 맞는데 실기에서는 그렇게 난이도 자체는 높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을 하며, 특히 ERP 시험은 여러분들이 기업을 갈 때 해당하는 그 자격증을 따는 연습이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ERP를 우대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RP를 우대하는 기업은 자체 프로그램에서 ERP를 사용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2024년 버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는 2024년도 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 문제, 2022년도 문제, 2023년도 문제를 사용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버전에 따라서 바꿔야 되냐고 이제 문의는 안 주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그램은 이렇게 호환을 해서 이제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2021년, 22년, 23년도 똑같이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4년도 버전으로 쓰되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서 그냥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실 거라 믿고 취업까지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은 7월달 시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으니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때까지 보아주시는데 매우 감사합니다.